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시간은 금사빠, 이름은 어려우니까 우리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허윤영 기자 모셨습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권순우 기자 옆에서 금사파로, 금사파입니다. 금융 샅샅이 파헤치기, 금사파 아니고요. 오늘도 기장에 꼭 있는 허윤영입니다. 예, 금융계 소식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1년, 2년, 3년 동안 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키워드를 하나를 꼽아보자면 사모펀드. 예. 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작은 라임, 옵티머스. 그 전부터 그 금리 연계 DLF라고 이 금리가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이 정도 이하로 안 가면은 손해 보지 않는다. 요거를 시작으로 이후에 말씀하신 라임, 그다음에 옵티머스, 그 사이에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맞아, 헤리티지도 있었어. 여러 사모펀드들이 있었거든요. 요 사모펀드들 중에 이거를 5대 사모펀드, 그러니까 환매가 중단된 사고 중에 5대 사모펀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라임과 옵티머스거든요. 요 라임과 옵티머스의 그 이제 투자자 보상과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깔끔하게 봉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참 안타까운 게 네. 되게 많은 게 녹아있는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그 정치권하고 좀 관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라임과 옵티머스가 잠깐 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가 그렇죠. 정작 그때 그 손해를 본 사람들이나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들 관심 쪽에 그렇죠. 좀 멀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이슈에서 살짝 갔다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 자본시장적인 관점에서 주주의 아니면은 그 투자 책임 이런 관점에서 좀 금감원이 그 이후 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했던 좀 문제점이랄까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금감원이 이 라임 펀드가 여러 종류의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쟁 조정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사가 이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금감원이 분쟁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라임 펀드에서 제일 먼저 금감원이 했던 게 무역금융펀드라고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배상 비율을 해줬냐? 전액 환불해라. 100% 환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런 거죠.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일단 사기가 발생을 해서 걔네들이 그 툴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애가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네, 없는 그래서 거죠. 그 운용한 사람한테 돈을 요구를 하려고 보니까 얘네는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얼마를 보상받을 거냐 해서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는 100% 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100% 보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면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개념을 금감원이 끌어다 썼어요. 이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첫 번째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 100% 환불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금 전액 반환 100% 환불 결정이 나온 게 바로 옵티머스 사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5대 사모펀드의 첫 판결이 원금 전액 반환이다 보니까 뒤이어서 진행한 사모펀드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전액 반환인데 왜 우리는 70%냐? 왜 우리는 80%밖에 안 되냐? 그런 불만들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분쟁 조정안을 금감원이 제시를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판매사가 그 투자자 개별 사례를 보고 이게 정말 불안전 판매의 정도를 따지고 연령을 따지고 이 사람의 투자 경력을 따지고 하는데 이걸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사실 금융상품을 운용했던 그런 투자사가 뭔가 잘못을 했으면 내 돈이 그 투자사에 가 있는 내 돈을 좀 돌려달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판매를 했던 사람한테 얼마의 책임을 물릴 거냐. 근데 거기서 이 100%도 100%가 나온 경우가 없잖아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100%라고 금감원이 판단을 했냐면은 자, 민법에서 어떻게 그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펀드를 가입하는 시점에 옵티머스의 예를 들어볼게요. 펀드 가입 시점에 이 옵티머스가 투자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았냐면은 이 만기가 6개월에서 9개월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어요. 근데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구조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만기가 뭐 6개월 단기로 끊는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걸 토대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기초자산으로 삼기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사기였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였다. 이걸 만약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은 가입을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역금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무역금융도 나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무역금융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매 중단이 된 이전에 맞습니다. 펀드하고 이후, 그러니까 이 상품은 처음부터 내가 가입한 시점에도 이미 거래가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 시점에 가입이 된 거면은 그 마인 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도 가입하는 시점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구조든지 어쨌든 운용사에 뭐 돌려막기를 한 거든지 그 시점에 의해서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래서 금감은 어쨌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판매사가 그걸 알고 있었느냐는 어때요? 판매사가 알고 있었느냐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거죠. 네, 왜냐면 판매사 같은 경우도 그냥 무슨 우리가 편의점에서 펀드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보기에 아니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들은 충분히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이거를 조금만 더 판매사가 신경을 썼다면은 이거 구조가 모순이 있다는 거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불안전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100% 환불이라는 게 그렇게 자본시장에서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 피해를 보신 분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해주고 싶은 일인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본인의 투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액 받아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중간에 판매한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내가 걔한테 그냥 다 따져서 물을 거냐. 이게 진짜 떼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보상 100%는 쉽지 않은 문제이나 초반에 무역금융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걸 판매한 시점 자체에 그런 상품의 성립이 불가능한 거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아예 취소시켜버린 거다. 근데 금감원의 판단도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권순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금감원이 이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했을 때 이게 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과 그다음에 어떤 투자자 보호 이 균형점이 이뤘으면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분쟁 조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균형이 너무 투자자 구제 쪽에 치우친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니까. 네, 100%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했던 그 펀드 중에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기업은행에서 판매했는데 조금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분쟁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배상 비율이 80%가 나왔어요. 80%? 네. 80%가 나왔는데 이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임에서 100% 환불을 본 시점 이후잖아요. 불복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금감원에 우리 분쟁 조정 이거 만족할 수 없다. 배상 비율. 이 분쟁 조정을 재조정해달라. 라고 재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분쟁 조정이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치열한 법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상 비율을 낸 건데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 환불이라는 어떤 사상 초유의 이 반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본 투자자들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야 라임 펀드 중에 무슨 플루토가 있고 무슨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다 따져볼 수 있지만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그냥 라임 펀드거든요. 근데 이 펀드는 100% 우리는 70% 80% 또 라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디스커버리 아니면 헬스케어, 헤리티지 이런 투자자분 이미 이 투자자분들도 분쟁 조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계약에 의한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앞으로 사모펀드 사태에서 이게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도 이 배상 비율을 가지고
또 장기화가 되는 좀 그런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은 거기서 이제 손을 놔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데 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데 네. 일종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그 장치를 네. 하나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양쪽을 강제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뭐 법원의 결정에 준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효력이 거죠.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가야 되는데 재조정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재조정과 어쨌든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끌어올린 결과물일 텐데 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더 세니까 법원에 가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 펀드 상품이나 이런 거는 법원 판사분들도 물론 뭐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금융감독원에 계신 어떤 그 직원분들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모펀드를 만약에 잘못 투자하면은 100% 보상을 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로 굳어지게 되면은 사모펀드를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의 취지가 물론 그 이 펀드들은 잘못된 펀드가 맞는데 사모펀드의 취지가 40군 이하의 전문 투자자들이 어떤 약간 그 규제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그쵸.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모펀드의 100%라는 것들이 조금 그 우려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판, 그러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게 사실 뭐 이거는 뭐 우리 그 발칙한 경제 시청자 여러분이 알면 좋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실 금감원이 최근에 그 전 원장님이 윤석헌 금감원장님이었는데 이분이 투자자 보호에 워낙 강공이어가지고 좀 약간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이 금감원 그러니까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렇게 조금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성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뭐가 조금 비판할 점이 있냐. 원래 이 분쟁 조정의 영역은 자본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불안전 판매라든가 이런 거가 다 자본시장의 규정을 위반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상 이 규정이 된 어떤 그런 자본시장법 테두리 내에서 분쟁 조정을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 규정되는 영역이거든요. 민법 109조.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에 전례가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판이 나오는 게 이게 금감원이 워낙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게 강공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100% 환불이라는 어떤 결론을 정해두고 이 결론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를 찾다 보니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고, 왜냐면 자본시장법은 투자 책임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100% 환불이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민법을 끌어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법과 민법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조금 분쟁 조정안이 아니라 이게 결국 법정으로 가가지고 또 다투게 되는 좀 그런 무리수로 인해서 혼선을 낳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는 100이고 왜 누구는 70이고 누구는 80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쉽게 말해서 이 운용사가 운용사의 잘못이 정말 이거 애초에 그냥 사기다. 애초에 잘못됐다. 이러면은 100% 환불이고 70% 80% 나오는 거는 이 펀드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판매사가 조금 너네 불안전 판매가 조금 있었네. 그러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는 조금 보상을 해줘라. 근데 7, 80%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판매사의 책임을 7, 80은 나게 불안전 판매에 의한 책임은 그러니까 진짜 원천적인 책임은 그 운용사에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이 안 될 정도로 여기는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럼 그걸 판매한 중개상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그 중개상한테 모든 책임 100%를 물리는 거라 이게 100%는 정말 그 보기 드문 케이스고 맞습니다. 7, 80%만 하더라도 이게 어지간한 불안전 판매를 가지고 나오는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앞에가 이제 100이 나와버리니까 80%도 만족이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